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간밤에 저희 VIP 유료 멤버십 회원님들 사이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나스닥 주가가 폭락을 한 상황에서도요, 저희는 간밤에 129만원 단타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거의 300만원 가까운 또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868불에 이번 주에 16주를 샀었는데, 뭐 오늘 거의 고가였죠. 932불에. 모두 매도해서 128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 실현한 회원님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현재 뭐 거의 160명 가까운 VIP 회원님들이 함께 재밌는 테슬라 투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중 한 100여 명 분들께서는 이미 VIP 런칭 이후에 4개월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익으로 인해서 4월 달에도 한 거의 300만원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따라 하면은 월 평균 300만 원 월급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증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 가입해주신 네 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타도그린님, 설세연님, 벤 데이비스님, 셰퍼드장님 모두 새로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요,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제가 알람 공지를 드리면서 잘 가이드를 해오고 있다. 잘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테크 및 뭐 부동산 포함해서요.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재테크의 A부터 Z까지 정말 기본부터 다 알려드린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재밌게 그리고 뭐 괜찮은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은요, 매 유튜브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요, 자, 테슬라 나스닥 폭락에 살아남다. 일론 주식 다 팔았다. 그런데 또 팔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주식시장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고, 자, 아마존이 오늘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그 이유도 알아보겠고요. 3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어떤 차였을까요? 그리고 상해 주민들 해제 끝. 자,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가동도 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도 안 좋은데 제가 왜 박수를 쳤냐면요. 최악의 4월달 너무 힘든 장이었어요. 이겨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아자아자 힘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간밤에 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갈수록 많이 빠지는 정말 안 좋은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12,330 정도를 보이면서 4% 넘게 하락을 했고, 자, S&P 500도 4,100포인트까지 자, 3% 넘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금리는 2.9 정도로요. 반등을 또 보여주었고요. 뭐 유가는 뭐 100불대 초반에서 자, 안정대를 보이고 있는데 뭐 95불에서 107불 사이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뭐 미국에서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증산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큰 하락, 특히 나스닥 주가의 큰 하락을 만든 결정적인 주식은요,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성장주가 큰 압박을 받으면서 다 내리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월 특히 안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8.8%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고, 자, 이는 코로나 발발 이후에 가장 큰 하락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4월에만 13%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2008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 역시 시장 예상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2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궁금한 찾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40억에서 50, 80억 불 정도 2분기에 매출이 덜 나오지 않겠나 하면서 3.66% 하락했습니다. 가히 피해 금요일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테슬라는 대주주 매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요, 온통 피바다입니다. 정말 뭐 안 좋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는 먼저 좀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론이 먼저 주식을 매도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았다. 오늘은 보합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간의 뭐 지지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12,500포인트를 상당히 장대 음봉으로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봉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대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갈수록 더 보수적인 투자 필요할 것 같다. 종목을 압축해서요. 정말 향후 크게 성장할 종목들로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다, 매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반해 오늘 테슬라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테슬라 오늘 고가가 934불까지도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870불대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4% 이상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좋은 모습. 아무래도 자, 실적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미 악재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5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양적 긴축이라든지,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자, 지지부진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월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 1개월간, 그러니까 4월달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에 업종별 흐름을 보면 뭐 테슬라도 20% 넘게 빠졌고, 뭐 대주주의 매도도 있었으니까요. 아마존이 25%, 애플도 11%, 마이크로소프트 11%. 자,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다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아마존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약한 흐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에 긴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먼저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힘을 뭐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죠.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 우리 생활과 필수적인 필수 소비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죠. 자,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월 글로벌 주식시장 리뷰를 한번 잠깐 해보겠는데요. 미국 시장 너무 맹신하지 말고 실적주에 집중하자라는 하나의 카피라이트로 제가 4월 글로벌 주식시장을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맹신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장기 우상향한다. 하지만 주식도 많이 크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황에서는 역시 실적주, 지금 당장 실적도 좋고 향후 실적도 더 커질 종목,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종목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자, 글로벌 전체적으로 항상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4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글로벌 증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4월 한 달 동안 13% 넘게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자, S&P 500에는 나스닥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들의 평균적으로 하락률은 8.8%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6.31%,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4월 달에는 미국보다 더 선방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일본 시장은 더 선방했습니다. 니케이 225는 3.5%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선방을 했죠. 자, 영국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38%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로스톡스 50,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50개 종목들. 자, 유럽 주식 시장도 자, 아시아랑 미국 시장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시장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뭐 미국 주식 시장에는 가장 좋은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시황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잘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의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다. 뭐 1분기 실적도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너무나도 탁월했지만 올해도 뭐 전년 대비 약 50% 이상이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 측면에서는 70%에서 80% 성장도 충분히 테슬라는 기대해 볼 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시황이 내리 빠질 때 자, 테슬라 같은 종목 잘 모아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나열을 했는데요. 순이익 그래프입니다. 분기별로 순이익이 얼마나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요. 자, 다른 회사예요. 두 그래프가. 둘 중에 어느 회사를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회사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저라면은 역시 오른쪽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왼쪽은 아마존이었고요. 오른쪽은 테슬라입니다. 자, 2022년 1분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죠. 잘 아시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높았는데 훨씬 더 높아지는 정말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크게 발발하면서 자, 공급망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2분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가 지금 이미 나왔었죠.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잘하는 친구가 진짜 실력자죠. 그죠?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진정한 실력자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회사입니다. 자, 아마존의 1분기 실적은요, 38억 불 적자가 나왔어요. 자, 순이익이 적자였고, 테슬라는요, 33억 불 흑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아마존이 지금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은 더 높습니다. 테슬라가 아마 6등이라면 아마존이 세계 시가총액 한 5등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기업의 순위가 곧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추세라면 테슬라는 정말 급상승하고 있고 이 추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실적이 상반됐던 이유가 역시 전기차 실적이 두 주식의 실적을 갈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구조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산업 바로 전기차 산업이죠. 자, 전기차 산업에서의 실적이 두 주식을 그걸 갈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은 리비안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근데 리비안 요새 주가가 너무나도 안 좋지 않습니까? 자, 리비안 주가 급락 손실이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6억 불의 주가 평가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고요. 뭐 전전분기에는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에는 리비안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실적도 엄청 많이 이렇게 상승했었어요. 장대봉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는 너무나도 지금 전기차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의 주가를 리비안 특히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게 갈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전기차 실적을 낼 기업은 어딜까요? 당연히 테슬라죠. 리비안보다는 역시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뉴스로 이제 돌아가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팔았다는 거 이미 다 아시죠?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는 일론 머스크 주식 매도와 관련돼서 팔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팔았어요. 제 추측이 잘못된 거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폼 4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는 게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었고요. 제가 일론 머스크 주식을 안 팔았을 것 같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기 전에 이렇게 투표를 했었어요. 트위터상에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투표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팔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나도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표 안 하고 이제 막 판다는 거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4월 말에요. 총 96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960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자, 이 기간 동안 테슬라 주식은 일론 머스크가 매도하기 전에는 1000불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매도하자마자 822불까지도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한 870불대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매도로 인해서 뭐 150불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960만 주의 매도는요. 일론 머스크 자신의 보유 지분의 약 5%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대주주로서 16.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억 7,260만 주 정도인데 이번에 960만 주를 팔면서 5% 정도 매도를 했다.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좀 짧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뭐 패닉에 가까운 급락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매도는 이제 completed 그러니까 완료되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알렸어요. No further Tesla sales planned after today. 일단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 주식 팔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뭐 이거야 또 모를 일이죠. 어쨌든 960만 주의 테슬라 주식 매도는요. 8.5 빌리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조 6천억 원 정도 되겠고요. 자, 이는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이죠. 2021년에도 2021년 말에도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었죠.
그때는 일단은 뭐 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마련을 위해서 팔았다고 했고, 그때 이제 16빌리언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위터 인수 자금이 총 44빌리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21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빚이 아니라 대출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다 했는데,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 정도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빌리언에서 8.5빌리언을 빼면 약 한 13빌리언 정도 뭐 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더 팔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른 방안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13빌리언을 확보를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뭐 유명 인사들, 돈 많으신 분들 잘 알고 있고 친구로 지내고 있으니까, 자, 그분들에게 자신이 만든 X 홀딩스, 그러니까 X 컴퍼니 그 회사에 뭐 투자를 하라라고 뭐 할 수 있겠죠. 주식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을 통해서 또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요, 이제 일론은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고 이를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론의 매도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팔아왔습니다. 자, 그 주식을 팔지 않았으면 지금 일론보다 2배는 더 이상 부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주주의 매도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나올 테슬라의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호재가 바로 스탁스 블랙,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이 게리 블랙 의견으로는 5월 달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6월 달 초에 6월 7일에 주주총회가 있으면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뭐 정관을 바꿀 필요가 또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상하이도 이제 풀 리오픈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든도 뭐 8천 뭐 EV 크레딧 뭐 결정이 날 수도 있고, S&P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테슬라의 그레이드가 FSD 릴리즈가 4분기에 있을 것 같은데, 자,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일론이 일찍 팔았어요. 트위터 인수 확정은 10월인데 10월까지 자금을 마련하면 되는데 굳이 뭐 800불대의 상당 수량을 매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뭐 테슬라 주식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에서든지 주가는 크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꼭 필요하면은 대부분의 자기의 자산이 테슬라 주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매도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주식은 매도하기 전에 알려주었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제는 안 알려주고 그냥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리 알려줬을 때 안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알려주니까 테슬라 숏 세력들, 그러니까 테슬라 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주식을 공격을 하니까, 매도를 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일론이 팔았다, 테슬라 주식이 뭐 5% 이상 뭐 10% 가까이 하락을 한 다음에 일론이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부자 거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다는 거, 실적이 EPS가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상승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25%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실적 순이익 상승 추세가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 자, 그리고 EV는 이제 시작했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하려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포텐셜이 큽니다. FSD 로보택시, 에너지, AI 로봇 해서 지금보다 뭐 최소한 10배, 많게는 뭐 20배, 뭐 3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다.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또 다른 좋은 뉴스로는 유럽 전체 1등이 지금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내연 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 총 포함해서 모든 차종에서 유럽 전체 판매 1위, 3월달 전체 판매 1위가 모델 3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모델 Y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뭐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죠.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3월달 신차 판매는 유럽의 신차 판매는요 전년 대비 1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판매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고요. 유럽이 점점 더 전기차 침투율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 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EV랑 PHEV랑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배터리 EV가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배터리 EV의 1등은 테슬라 모델 3로 23,000대, 2등은 모델 Y로 19,000대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등은 포드 쿠가 5,500대로서 자, 배터리 EV랑 상대가 안 됩니다. 배터리 EV가 PHEV보다 훨씬 더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러니까 테슬라 투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은 자, 상해 주민들이 이제 자, 집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봉쇄가 해제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상해는 기가 상하이가 위치하고 있죠. 테슬라의 지금 성장 엔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기가 상하이가 곧 있으면 이제 풀 캐파로 이제 가동이 되겠다라고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이제 마스크 벗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것이고, 밖으로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겠죠? 차를 새로 산다면 어떤 차를 주문하겠습니까? 나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1등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를 살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 지금 870분대인데, 자, EPS랑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빨간색 EPS 선이 지금 연간 기준으로 뭐 주당 11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테슬라 주식이 곧바로 이렇게 또 실적을 따라가더라 우리가 그간 히스토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식을 잘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구조적 성장 1등주로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요. 이렇게 안 좋을 때 잘 무던히 모아 가시라. 5년, 10년 길게 벌고 모아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말입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